조선왕 자전. 조선 초기 2대 과제 중 하나인 명나라 금은 면공을 받아낸 태종과 신빈 신씨의 아들. 함령군 이인. 함령군 이인은 태종의 오남이자 서차남으로 생모는 신빈 신씨인데 1413년에 정윤회, 그 다음 해에는 원인회, 3년 뒤인 1417년에 공령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천성이 순수하고 과묵했으며 문무를 겸비했다고 하는데 태종 15년인 1415년 12월 3일 최사강의 딸과 정혼하고 14세 되던 해인 1416년 2월 2일 혼인했습니다. 태종 17년인 1417년 9월 12일 공령군으로 봉해짐에 따라 대위 최씨도 공신택주로 봉작되었습니다. 1422년 상황 태종이 병석에 누웠을 때 세종과 함께 태종의 침소 주변에 머물며 밤낮으로 병간호를 했다고 하며 태종이 승하한 후에도 함령군은 빈전에 입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종 11년인 1429년 왕명으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선덕제를 만나 금과 은을 바치던 세공의 면제를 요청하여 허락받았는데 조선에서는 금, 은이 나지 않아 큰 부담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 공으로 논 80결과 노비 8명을 하잡았으며 1430년 1월 27세에 정일품상 대광보국 숭록대부로 승작되어 공령군이 되었고 대위 최씨는 전주군부인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세종 15년인 1433년에 태종의 시호 공정을 피하여 함령군으로 봉호가 바뀌었고 고종 9년인 1872년에 영종정경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성품이 활달하고 언변이 뛰어났다는데 1429년 계품사로 명나라 북경에 가서 금은의 세공을 면제받고 돌아올 때 선덕 황제가 비단 옷 4벌과 표리 10피를 비롯해 금대 서대 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의 사신은 물소뿔로 만든 서대를 허리에 찰 수가 없었는데 함령군이 이것을 받자마자 바로 착용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신들도 중국에서 물소뿔 관대를 찰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 사신들이 북경에 오면 회동관에 머물고 조선의 사신은 옥하관에 머물렀는데 활을 일상 사용하는 달자의 사신들이 태감인봉에게 함령군과 활쏘기 시합을 청했습니다. 함령군이 흔쾌히 승낙하고 회동관으로 가서 활쏘기 시합을 했는데 강궁을 힘껏 당겨서 활을 쏠 때마다 백발백중으로 관역을 마쳤으므로 시합을 구경하던 외국 사신들과 달자 사신들이 모두 탄복했다고 합니다. 함령군 일행은 4개월 이상 명나라에 머물면서 금은을 면공한다는 명나라의 칙서를 받아가지고 그해 12월 말에 돌아왔는데 세종은 크게 기뻐해 세자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모하관으로 나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대명의전의 주변의 80여 나라에게 각 나라의 특산물을 예물의 형식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선은 금은 나전 7기 흰 비단 각색 모시 등 12가지였는데 그중 가장 부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해마다 황금 150냥과 백은 700냥을 명나라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나라 때부터 고려에 부과되었는데 조선에서는 금은이 본국의 토산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공하고 다른 토산물로 대체하도록 명나라에 요청한 지 오래된 바 함령군이 선덕제에게 주청해 성공한 것입니다. 함령군은 조선 외교사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금은 면공과 종계 변무라는 2대 과제 중에서 금은의 면공을 이루어 조선 외교사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 금은의 면공을 주청하는 계품사에 이복 동생 함령군 인을 임명한 것은 그의 외교적 수완과 조리 있는 언변을 높이 평가하였던 결과입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하고 사정전에서 종친들을 인견하고 하사품을 내려줄 때 함령군도 입시했습니다. 단종 1년인 1453년 2월 세조가 명나라에 가서 예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 복명하니 단종이 연회를 베풀어 세조를 위로할 때 함령군도 연회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세조가 단종의 혼인을 서두를 때 종친들과 함께 단종에게 왕비를 맞이하도록 청했으며 1454년 단종이 함령군에게 말 한 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세조 13년인 1467년에 사망했는데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 어머니 신빈 신씨묘의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함령군은 일남 이녀를 두었는데 일남은 덕성군 민으로 혈록대부이며 장녀는 파평인 씨오와 혼인했고 차녀는 조졸했는데 64세로 별세하자 조정에서는 3일간 철조하고 장례에 필요한 물자 일체를 내려주었습니다. 대위는 전주군부인으로 전주 최씨 사강의 딸이며 묘소는 함령군과 합장되어 있으나
함령군의 독자인 덕성군은 불행하게도 후사 없이 별세에서 근영군의 손자인 영인군 순을 입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인군은 양부인 덕성군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패지 280결의 전지와 600명이나 되는 노비를 모두 탕진해 급기야 선조의 재앙도 받들 수가 없게 되어 양어머니 구씨가 아사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성종은 영인군의 자태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종친이라 불가하니 적을 박탈하고 하양에 해서인의 동네로 부처하고 대신 임영대군의 사남인 팔기군정으로 후사를 삼으라고 하명했습니다. 그래서 팔기군으로 후사를 삼았으나 팔기군도 후손이 없어 다시 팔기군의 형인 정양군의 삼남 황원정부가 입게 하는데 황원정은 외아들 평해부정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해부정은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나 평해부정의 조부인 팔기군과 부친인 황원정 부자가 연산군 11년 1505년 연산군의 폭정을 가나다 유배되었습니다. 중종반정 이후 1507년 2월에 석방되었으나 생계가 막연해 평해부정의 아들 삼형제 중 사손인 기가 영남 순흥 땅으로 옮겨가 몇 대를 살다 보니 선조들의 묘역도 돌보지 못습니다. 보조지의 신주마저 묘하에 모시지 못했으나 지금은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소재 영린사에 봉안되어 종손이 받들면서 묘역도 수호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카와의 불륜으로 기록을 남긴 함령군의 며느리 구씨.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함령군 이인의 아들인 덕성군 이민의 부인인 구씨가 조카와 사통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근친상간으로 조선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덕성군의 후처 구씨는 18살에 대부호인 덕성군의 첩실로 들어왔으나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30대 후반이 되도록 독수 공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성군은 정실에게서도 첩실인 구씨에게서도 후사가 없자 역시 태종의 후손인 영인군 순을 양자로 들였는데 순은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워 덕성군이 죽자 재산과 600여 명의 노비를 몽땅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구씨는 드넓은 집에서 여종 둘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에 언니의 아들 이인원이 과거를 보기 위해 고향 금산에서 올라와 함께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은 기골은 장대한 반면 성격은 온순하여 금방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구씨가 인원과 처음 통정한 것은 그가 기숙하기 시작한 지 사흘 뒤부터였습니다. 구씨는 인원을 친아들처럼 생각하여 들어오던 날부터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었는데 인원이 허벅지에 종기가 났다 하여 바지를 내리게 하고 약을 발라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유혹으로 받아들였는지 새벽에 구씨의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왔는데 구씨가 채 영문을 파악하기도 전에 발기한 몸가락을 이모의 비기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모가 힐난을 했지만 달아오른 인원의 귀에 이모의 힐난이 들어올 리 없었고 어디선지도 모를 깊숙한 곳에서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이 솟구쳐 나와 구씨도 더는 조카를 밀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카는 새벽마다 안개처럼 안방으로 스며들어와 구씨의 품을 헤집었고 구씨는 하루도 방사를 걸을 수 없었는데 몇 달 동안 방사가 계속되자 구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은 다음 날로 보따리를 싸서 금산으로 내려가 버렸고 그가 떠나자 구씨는 세상이 무너진 듯 막연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는데 몇 달 뒤 진통을 시작하자 언년이가 놀라 양아들 순에게 고했습니다. 순은 부인을 데려와 사태를 파악한 뒤 산파를 불러 구씨를 돌보게 했고 구씨는 이튿날 옥동자를 낳았는데 순 내외는 어떻게든 구씨를 구렁텅이에 빠뜨려 이미 가져간 재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순은 아이를 빼앗아 친아버지에게 데려가 자초지종을 고하고 관가에 고변하겠다며 흥분했고 이튿날 순의 친아버지 옥산군 이제는 대궐로 들어가 성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대노한 성종에 의해 이인원이 잡혀왔고 성종은 내시와 의녀를 보내 구씨의 집안을 수색하고 산모를 돌봐주도록 명했는데 의녀가 가보니 집에 조리할 가재도구나 필요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호적삼을 걸치고 있건만 달리 입혀줄 옷 한 벌 변변한 게 없어 언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구씨에게 껴입혔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먹을 음식을 사다 주고 궁으로 돌아와 성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종은 기가 찼는데 이모와 조카가 간통하여 아이를 낳은 사건은 한양을 발칵 뒤집어 놓아 몸을 추스른 구씨는 의금부에 잡혀와 조카 이인원과 함께 국문을 받았으며 구씨는 이실직고했으나 이인원은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이인원은 형장을 실컷 맞고 진상을 털어놓았으며 잇따라 순과 그의 처도 국문을 받았는데
구 씨와 이인원은 다음 날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성종은 패악한 순으로부터 덕성군의 양자 지위를 박탈한 뒤 빼앗아갔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부를 경상도 안흥으로 유배시켰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조선 초기 2대 과제 중 하나인 명나라 금은 면공을 받아낸 태종과 신빈 신씨의 아들 삼년군 이인이었습니다.